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if you're feeling a bit unwell. 자, 여러분이 여기 unwell이라는 단어는 좀 낯설겠네요. a bit이야 뭐 조금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조금 그냥 어떠면요? unwell이면은 뭔가 안 좋은 거겠죠. 그렇죠.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well이 좋다, 뭐 잘한다 이런 말이니까 un이 붙으면은 이제 뭔가 안 좋다는 말이고, 근데 품사가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feel well이면은 사실 조금 품사적으로,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좀 어긋난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feel 다음에 형용사를 쓰는데 부사를 써놨으니까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뭐 관용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feel unwell이라고 같이 정리해두죠. 이걸 묶어서 정리해야 돼요. feel unwell은 뭐 기분이나 혹은 뭐 몸이 좋지 않다. 컨디션이 안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요즘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독감이 또 뭐 추운데 독감이 또 다시 벌써 선율이도 지금 감기인가요, 선율아? 그러니까 효림이도 켈레켈레거리네 막.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알 수 없는 이 바이러스들이 자꾸 돌아다니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개인 위생 철저히. 그래서 좋지 않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냐? 당신이 under the weather. 뭐 쉽게 말하면 날씨 아래에 있다 이런 표현인데, under the weather라는 표현 자체를 이렇게 feel unwell이라는 표현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what does our health have to do with the weather? 근데 우리의 건강이 여기 have to do with 이 표현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봐야 돼요. have something to do with. 일단 이 표현에서 지금 이 something이 what으로 변해서 나간 거니까 지금 저거는 뭘 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그럼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은 뒤에 A라고 했을 때 A와 관련이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정리해 두세요. have something to do with. A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저기서는 건강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알겠어요? 날씨와 무슨 관련이 있냐 이런 말이야. 했을 때 There are several common theories about the origin of this idiom. 자, 있습니다. 단어가 좀 어려워요. 몇 가지 커먼한, 뭐 공통된 theory. 일단 원형은 이렇게 씁니다. Y로 끝나고 이론이란 말이고요. 뭐에 대한 about the origin. origin은 기원, 뭐 유래 이렇게 읽어야 되지. 그리고 뒤에 idiom은 관용어구. 관용어구라는 말은 그 단어들의 본래 의미가 아닌 뭔가 문화적이든 뭐 언어적이든 배경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다른 의미로 쓰이는 표현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관용어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디엄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인기 있는 이론은 뭘 제시를 합니다. 뭘 보여줍니다. 뭐라고요? It came from the language of a sailor. 그게 누구의 언어에서 왔냐면 세일러니까 선원들, 배 타는 사람들의 언어에서 왔다 이겁니다. 즉 under the weather라는 표현이 뭔가 몸이 안 좋다, 상태가 안 좋다라는 표현은 선원들의 말에서 왔다 이거야. When the weather was bad, 날씨가 안 좋을 때 the sea would be rough. 이제 바다가 rough면 거친이란 말이지. 거칠 수 있어요. 바다가 거칠면 일단 선원들한테는 좀 무섭죠, 그죠? 걱정거리죠, 그죠? This made the boat move a lot. 그래서 이게 만듭니다. 배를 많이 움직이게 만들고요. Which often made sailors ill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쉼표하고 which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운 관계대명사 파트고요. 자, 이렇게 쉼표하고 which 같은 경우에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전체를 가리킨다고. 앞문장 전체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점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저거를 요렇게 노트 정리를 하세요. 자,
쉼표하고 위치 있죠, 그죠? 위치 있죠? 얘는 정확한 표현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곧 배울 테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합니다. 일부만.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예요. 용어도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컴마 위치의 경우 이렇게 정리하세요. 앞문장 전체를 가리킬 수 있음. 왜냐면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리킬 수 있음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때 해석은 그리고 그 점은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라고까지 정리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수요일 날은 질문을 컴마 위치,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에 대한 내용 물어본다. 알겠죠? 여러분은 이 부분을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을 대답을 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컴마 위치 그리고 그 점은 종종 만들었다. 세일러를 어떻게 아프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세일러를 아프게 만들었어요. They had to go below deck to rest and get better.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됐어? Go below deck. deck이면은 뭐 뚝이랄지 이런 항구에 있는 뭔가 약간 파도를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시설. 이런데 아래로 가서 그 다음에 이 데크는 또 그거죠. 그 덱도 있죠, 그죠? 그 배로 쳤을 때는 갑판 맞아. 여기서는 맥락이 그렇게 읽어야 되겠다. 갑판 아래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갑판 아래로 내려가야 됐습니다. Rest and get better니까 휴식을 취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갑판은 여러분들 그 배 위에 보이는 그 보통 사람들이 뭔가 그 배 위에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데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아래 부분에는 사실 배에 아주 큰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통 뭐 저장소로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선원들이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갑판 아래로 내려가야 했다 이런 표현이고. 자, 여튼 그래서 that meant 자 mean은 t는 mean의 과거형이죠. 자, 그 점은 의미했습니다. 뭘? They were literally under the bad weather taking place above deck 이라고 돼 있어. 문장이 어려워요. literally 말 그대로. 자, 말 그대로 뭐였냐? under the bad weather. 네, 나쁜 날씨 아래에 있어야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어떤 나쁜 날씨냐? taking place. take place는 기본적으로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런 말이죠, 그죠? 어디 위에? above deck이니까 그 갑판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쁜 날씨 아래에 있다. 즉 배가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림으로 그려보자면은 배가 이렇게 있어. 배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아주 유치하게. 그러면 이 부분이 데크예요, 데크. 오케이? 덱인데 이 아랫부분에 공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쉬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데크 아래로 내려갔다는 말은 자 여기 위에는 날씨가 막 비도 오고 막 바람도 불고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럼 나쁜 날씨 아래에 있다란 말은 어떤 상태야? 이 사람이 왜 여기 있겠어? 몸이 안 좋으니까.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under the weather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진짜 나쁜 날씨 아래에 있는 상태, 즉 몸이 안 좋은 상태를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under the weather라는 표현이 그렇게 쓰이지 않았을까라고 유추를 해보는 거죠. 자,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at first 처음에 the idiom was only used to talk about the sickness.
이 관용어구는 오로지 사용됐습니다. 뭐에 대해서 말하기? 자, seasickness가 배멀미예요, 배멀미. 기본적으로 sickness라는 표현 자체가 멀미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배멀미에 대해서 얘기할 때만 사용이 됐었는데 as time went on 이라는 표현이죠. 네. as time went on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묶어서 갈게요. 시간이 흐르면서 뭐 저기 온 자리에는 뭐 by라는 전치사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it took on 어떤 의미를 took on 지니게 되었다, 가지게 되었다. 자, take on 지니다, 가지다. 자, 오늘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봅시다. 오늘날 under the weather는 can be used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for any type of illness 어떠한 종류의 질병 이런 것들에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의미. 혹시 뭐 배 타고 싶은 사람 있나요?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배를 탄다라는 말이 뭐 그냥 한번 타보는 게 아니라 진짜 직업으로서 선원의 꿈을 뭐 가져본 사람이 있냐 이거죠. 없어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내가 결혼을 안 했다면 선원이 그러니까 20살 때 그러니까 선원도 사실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대학도 그거에 관련된 과를 나와야 되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해보는 게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결혼을 만약에 내가 진짜 아예 20살 때 내가 대학을 들어갈 때 결혼을 안 해야지 난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게 뭔가 약간 저로 낭만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뭐요? 바다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뭐였어요? 맞아. 그 얘기 했었죠. 맞아요. 그런 거 있으면은 사실 좀 무섭긴 하겠네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똑똑한 것도 당연히 그래야죠. 왜냐면 이게 제가 이제 사실 관심이 있어서 진짜 관심이 있어서 너무 궁금하니까 유튜브 채널 중에 이거는 홍보가 아닙니다. 그냥 알고 있는 채널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램프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거 검색하면 항해사로서 이제 생활하는 사람의 브이로그를 찍은 거거든요. 그러면 직업이 여러 가지예요. 항해사 안에서도. 항해사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기관사라는 직업이 있고 일반 선원이 있고 제일 위에는 당연히 선장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둘의 차이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해사는 진짜 말 그대로 배의 어떤 방향이나 배가 어떤 식으로 운항을 해야 되는지에서 관리하는 사람이면 기관사는 배 엔진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 배 엔진이 어떤 식으로 잘 구동이 되고 있는지. 선장은 전부 다 총괄하는 사람이고 선원은 만약에 이 배가 고기잡이 배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고기를 잡고 막 그물에서 막 고기를 건져내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봤죠. 막 원양어선 이런 거. 막 나가면 막 한 1년 가까이 배를 타야 돼요. 1년 동안 배 타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 것. 그러니까 이런 생활이 나는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을 보고 나서 되게 재밌겠는데? 저 사람이 재밌게 생활하는 건지 재밌게 찍어서 내가 재밌게 본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결혼을 안 했다면 해봤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리고 이게 고소득입니다. 고소득이에요. 만약에 1년 배 타고 돌아오면 물론 이게 직급마다 다르긴 하는데 통장에 한 1억 이상은 찍습니다. 무조건. 예. 1억 이상은 찍어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배를 타고 있는데 뭐 돈 쓸 일이 뭐가 있어요. 월급 들어오면 따박따박 알아서 그냥 저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게 있지 당연히. 아니 생각해봐. 1년 내내 바다만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생활 공간이 배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기착지라 해가지고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다른 지역에 이렇게 외국 이런 항구에 도착할 때도 있거든요. 그게 잠시죠. 뭐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일년의 시간을 배에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게. 근데 저는 그게 뭔가 약간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배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예를 들어 유조선이다 하면은 기름을 날라야 되잖아. 유조선, 뭐 컨테이너 선박 이런 것들이라면 이제 당연히 여러 가지 물품을 또 날라줘야 되고. 그런데도 당연히 이런 선장부터 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당연히 다 필요한 거거든요. 멀미하는 사람. 아, 그러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익숙해진대요. 익숙해진대. 처음 탈 땐 진짜 멀미 많이 하고 힘들고 그랬는데 익숙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신기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보면 해양대라고 있어요. 해양대. 이제 목포에 가면 목포 해양대가 있고, 그다음에 저기 부산에 가면은 한국 해양대라고 있어요. 그 두 군데에 특정 학과를 나오면은 이제 군 복무를 군대 대신에 그렇게 배를 타가지고 몇 년 동안 근무를 하는 걸로 군 복무를 하고 나서 이제 취업이 되는 거죠. 해운 회사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다더라고요. 아니 최근에 그리고 그 뭐지? 작년에 제가 고3 학생 중에 한 명이 거기를 가겠다는 애가 있었어가지고 원래는 체육고등학교에서 수영을 하던 애였거든요. 약간 그쪽에 메리트가 있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었어. 생각이 있습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어. 그래요. 알겠어. 축구 못 왔는데 괜찮아요? 자, 1번 가보겠습니다. 자, 주제로 알맞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특정 표현이 어떻게 유래를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몇 번이 될까요? 2번. 그렇지. 어떻게 이 나쁜 날씨가 이 이디엄, 어떤 관용어구의 inspire. 무슨 말이었죠? inspire가? inspire. 영감을 주다. 적어봐. 다시. 영감을 주다. 생각나게 하다 이란 말이야. 뭐라고요? 단어가 너무 많다고요? 오늘 근데 질문이 좀 어렵긴 해요. 설명할 게 많았어요. 아니 근다고 해서 설명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뭐 골라서 이것만 적어라 저것만 적어라 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보실게요. 그 다음에 2번에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이냐. 근데 뒤에가 이제 힌트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앞뒤 맥락을 보시면은 첫 번째, 그러니까 빈칸 앞부분에는 그 표현이 그냥 배멀미에 해당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다른 종류들의 질병에도 쓰이게 됐다라는 의미니까 더 넓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wider 정도가 좋겠네요. 그러면은 wider. 3번 TF 갑시다. 배가 움직여 아픈 선원들은 주로 갑판 위 아니었죠. 아래죠. F. 이번에 under the weather는 모든 종류의 질병에 쓰일 수 있죠. T 하시면 되겠습니다. FT. 4번 찾아 써보자. One theory about the origin of the idiom under the weather 는 뭐냐? 있을 때 어디서 왔냐? It came from 어디서 왔냐? Sailor. 그렇죠. 근데 어떤 sailor냐? Who went under the deck of the boat. 네, 아래로 내려간 데크 아래로 내려간 선원에게서 왔다 이거죠. When they were 그들이 sailors 그들이 어쨌을 때 ill. 그렇죠. 아팠을 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네요.